풀나무, 꽃, 벌레 등등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리며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연화의 말이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음식이 담긴 보자기와 꽃이 담긴 보자기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2개의 보자기를 내밀자 할머니는 서둘러 보자기를 끌렀다. 세상에 이 할미가 처음으로 만져보는 옷감이구나. 무슨 옷이 이렇게 가볍고 감촉이 좋을까? 이런 옷은 아무나 입지 못하는 것일 텐데. 할머니는 옷을 입어보고는 방 안을 빙그르 돌면서 기뻐하였다. 나도 얼른 옷을 입어보았는데 마치 햇볕을 몸에 감싸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였다. 동생에게 옷을 입혀주고 우리 3사람이 마당에 나와서 행복한 표정을 짓자 낮은 담 너머로 우리를 본 동네 사람들이 눈이 왕방울만해졌다. 그들은 힐끗힐끗 우리 가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골목을 지나갔다. 우리 집은 길가에 위치했고 담장이 많이 낮아서 길을 지나가면서 집 안이 다 보이는 형세였다. 우리 뒷집에는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부잣집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다. 부잣집 주인은 아버지의 친구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 가족에게 냉랭하게 대하곤 하였다. 이렇게 귀한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있자니 겨울이 겨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또래의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리거나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 형제는 오히려 쌩쌩하게 동네 골목을 다른박질 치며 누비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신기하게 보였을 것이다. 부잣집 아이들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 마냥 우리 형제는 언제나 화색이 도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밝고 명랑하였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화는 나를 자기들의 세상에 초대한다고 하였다. 연화의 뒤를 따르던 나는 어느새 울창한 소나무 숲에 들어섰다. 이곳은 학교를 오가다 보면 건너편에 위치한 산인데 아직 한 번도 가까이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 산의 이름은 산 능선에 흙으로 쌓아 올린 성이 있다고 하여 토성산이라고 불리고 옛날 전쟁 중에 망을 보던 자리가 있다고 하여 망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다. 꼬불꼬불 이어진 소나무 숲길을 따라 산새 소리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걸어 들어갔더니 처음 보는 마을이 신기루처럼 호련히 나타났다. 항상 보던 작은 산 속에 그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마을이 감추어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없었다. 산 입구에 들었을 때만 하여도 온 산이 눈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곳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고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다. 분명 바깥 세상은 깊은 겨울인데 이곳은 마치 따뜻한 봄날의 풍경이 펼쳐져 있으니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처음 보는 과일 나무가 곳곳에 있어서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얼굴을 한 선량한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다. 연화는 커다란 성처럼 지붕이 뾰족뾰족한 집으로 나를 안내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꺼내 놓으며 먹으라고 하고 전망루 같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멀리 떨어진 좋은 경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전망루의 모습은 활짝 핀 연꽃이 긴 대롱 끝에 매달린 모습이었다. 그곳에 올라 사방을 보니 아름다운 세상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성처럼 보이는 집들은 온갖 꽃과 수풀에 가려 보일 듯 말 듯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작은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며 말처럼 생긴 날개 달린 짐승이 마차를 끌고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땅에서 구르는지 공중에 떠서 구르는지 쉽게 분간하기 어려웠다. 어린 마음에도 그 세상의 풍경은 꿈속의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화가 살고 있는 집도 성처럼 생겼는데 주변에는 넓은 호수가 거울처럼 맑은 모습으로 보여 있고 호수 위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 만발했다. 연꽃 사이로 작고 큰 물새들이 날아다니고 벌과 나비들이 연꽃에 앉아 꽃가루를 뭉치며 춤을 추고 있었다.
무척 평화스럽고 아늑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연꽃 호수의 풍경이었다. 연하와 함께 올라갔던 전망루는 그 연꽃의 호수 위에 지어져 있었다. 전망루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되어 있으면서 연하와 대화를 나누었다. 누나 여기가 어디예요? 아직 나는 이런 마을이 산속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도련님과 처음 만났을 때 들려주었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세상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지요. 지금 내 눈엔 다 보이는데 이곳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니.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가 가는 듯 아닌 듯 표정을 짓자 연하가 말을 하였다. 이곳 세상의 모습은 이곳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고 도련님이 살고 있는 바깥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랍니다. 잠시 후 도련님도 이곳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곳 세상의 모습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 거예요. 이곳은 보이지 않는 빛으로 가려져 있어서 바깥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고 바깥 세상 사람들의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정말 신기한 세상도 다 있네. 이런 세상을 두고 요지경 속이라고 부를까요? 요지경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세상들이 보인다고 하던데. 내 말을 들은 연하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였다. 요지경 속은 아니지만 바깥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별천지이겠지요. 이곳은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로운 신성한 세계이니까요. 그러므로 도련님도 앞으로 보이는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세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니까요. 도련님이 떠나왔던 거룩한 나라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가 없어도 흉보는 사람이 없고 가난하다고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요. 난 그런 말들이 가장 듣기 싫어. 나는 연하에게 내 신세를 말하면 은근히 짜증이 났는데 이를 눈치챈 연하가 얼른 정색을 하며 말을 하였다. 도련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면 아름다운 영혼의 눈을 가지도록 노력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아름다운 영혼의 눈에만 보이니까요. 연하 누나, 아름다운 영혼의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아름다운 영혼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부모 없는 아이라고 흉을 보든 가난하다고 업신 여기든 조금도 슬픈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름다운 영혼의 눈에는 항상 축복된 세상의 모습들만 보이니까요. 작은 생명들을 사랑하고 양심이 좋아하는 일만 해봐요. 양심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아름다운 영혼의 눈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도련님은 지금 들려주는 말들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나요?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무튼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 같은 연하 누나를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연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펼쳐진 이야기들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처음 본 글자의 책들을 채워놓고 읽어주면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우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라서 기억에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연하의 이야기는 어린 가슴에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는 한없이 마음을 들뜨게 했다. 연하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어린 나이에도 웬만큼 잘 이해되었고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처럼 흥미롭게 들렸다. 연하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의식이 성장해버린 것 같았고 특히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방문했을 때는 그러한 느낌이 더 확실해졌다. 연하와 보낸 시간들은 실제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데 현실 세계 시간으로는 여러 날과 여러 달이 흘러간 기분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세상에 도착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늘어 나는 마술이 걸려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잠깐 동안 꿈속에서 복잡하고 긴 사건을 경험하는 현상과 다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시간과 현실 세계의 시간은 다른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연하와 함께 지내다 돌아올 때는 너무 서운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그 짧은 시간에 깊은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아니라면 바깥 세상으로 정말 돌아가기 싫었다.
그러한 마음을 알고 그녀는 이렇게 달래주었다. 도련님이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은 길고 지루한 것 같아도 우주의 시간으로는 찰나처럼 짧고 잠깐이랍니다. 지구의 현실 세계는 우주에서도 가장 진흙탕 같은 세상이지만 도련님이 선택해서 찾아온 곳이므로 어차피 견뎌내야 할 어려움들이 많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현실계를 찾아온 도련님의 목표를 달성하고 아름다운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련님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을 겪을 때 이 연화를 생각하세요. 그림자처럼 도련님 곁을 지켜줄게요. 연하는 여러 가지 힘이 되는 격려의 말들을 내게 들려주었다. 연하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소나무 숲을 빠져나오니 조금 전에 보이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주면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녀석 참 말도 재밌게 지어낸다. 아무래도 커서 큰 이야기꾼이 되려나 보다. 그의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까지 연하는 매일 나에게 음식을 전해주었고 가끔씩 옷을 주기도 하였다. 나는 혼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소나무 숲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 통로는 보이지 않았다. 책에서 본 것처럼 넓은 잔디밭에 앉아서 두 눈을 질끈 감고 명상하듯 한동안 있었지만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다. 버들가지에 파란 싹이 돋아나는 시절 친구를 만나기 위해 동네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는 나의 귀에 어디선가 가냘픈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음, 아, 목말라. 어린이 목소리처럼 가늘고 가냘픈 목소리였다. 소리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휙 돌려 바라보았지만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다시 터벅터벅 앞을 보고 걷고 있는데 또다시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나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물. 조금 전처럼 들리는 비명소리에 다시 뒤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사람 모습은 없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였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천천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그때 어느 집 담 너머에 버려진 화초 한 그루가 눈에 띄었다. 봉숭아 꽃나무였다. 버려진 꽃나무는 시들시들 뿌리채 말라가고 있었다. 화초라고 하지만 시들어가는 모습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신음소리가 또 들렸다.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그 신음소리는 시들어가는 봉숭아 꽃나무에서 나는 소리였다. 꽃나무의 말을 듣자 나는 이것이 연하가 말한 자연과의 대화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금살금 꽃나무 곁으로 다가갔는데 신음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그 봉숭아꽃 나무를 집어서 들고 물이 흐르는 개울가로 가서 담가 주었더니 조금 전까지 시들어가던 줄기와 잎들이 싱싱한 모습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보잘것없는 화초 한 그루이지만 시들어가다가 물을 머금고 다시 소생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신비롭기까지 했다. 되살아난 꽃나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화단에 정성 들여 심어주었다. 그리고 밖으로 다시 나가 약속한 친구들과 놀다 돌아왔더니 화단에 심어놓은 화초는 태양의 열기를 이기지 못해 또다시 시들시들해져 있었다. 시들해진 꽃나무에 물을 주고 이번에는 그늘까지 만들어 주었다. 축 늘어져 있는 꽃나무이지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화단으로 가보니 시들시들하던 화초는 어느새 생기왕성한 모습으로 곧게 서서 나를 반기고 있었다. 나중에 그 꽃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다른 꽃보다 더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를 볼 때마다 반가운 인사말을 보냈다. 사랑해, 사랑해. 나도 그 꽃나무를 볼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이면서 다정하게 화초에 손을 잡듯 꽃잎들을 쓰다듬어 주곤 했다. 꽃잎을 쓰다듬으면 짜릿하게 떨리는 진동이 전달되어 왔다. 그 봉숭아 꽃나무는 그의 유난히도 화려한 꽃망울을 많이 터뜨렸고 자신의 분신인 예쁜 씨앗들을 화단에 잔뜩 뿌려놓고 삶을 마감했다.
보잘것없는 화초 한 그루와 나눈 감동적인 인연이며 추억이었다. 그 후부터 말 못하는 식물이라 하여 함부로 꺾고 뽑아버리는 습관이 내게서 모두 사라졌다. 아주 어릴 때는 내게도 작은 생명체들을 함부로 하고 괴롭히는 못된 버릇이 있었다. 친구들을 따라서 이유 없이 개구리나 뱀을 장난감 삼아 괴롭히고 귀엽고 예쁜 곤충들을 붙잡아서 못살게 한 적도 많았다. 시들어가던 봉숭아 꽃나무를 살려준 후 나의 감성은 매우 순화되고 어질게 변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 그 후로는 나뭇가지 하나라도 함부로 꺾거나 작은 곤충의 생명이라도 함부로 여기는 버릇이 사라졌다. 모든 생명체는 작거나 크거나 모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이 주변에서 성가시게 굴더라도 살생하는 버릇이 없고 멀리 가도록 쫓아주기만 하였다. 나는 고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못하는 식물이나 미물들과도 얼마든지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체험을 했다. 봉숭아 꽃나무와의 인연으로 더욱 화초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화초밭으로 달려가 무언의 대화를 속삭였다.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화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매달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저절로 말을 걸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 대부분은 혼자 말을 걸고 혼자 답하는 톡백이었다. 가끔씩 내 말에 동조하는 화초들을 만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옆에 머물며 수다를 떨기도 하였다. 어느덧 연화가 알려준 자연과의 대화가 연그러가고 있었다. 내가 살던 시골집 마당의 화단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수많은 화초들이 자라고 꽃을 피웠다. 나는 천성적으로 화초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얻어온 화초들로 언제나 화단이 가득했다. 화단에 가득 피어난 화초의 꽃망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마음이 황홀해져 견딜 수가 없었다. 특히 가을이 되어 화단은 물론 마당 구석구석, 대문 입구까지 온통 휘늘어지게 피어난 국화나 코스모스 같은 꽃물결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은 저절로 환상적인 기분에 들뜨지곤 했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흐느적거리는 꽃송이들은 마치 하늘의 선녀들이 떼지어 내려와 무아의 경지에서 천상의 군무에 열중하는 풍경 같기도 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꽃과 하나가 되어 어울리고 싶지만 꽃송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릴 뿐 나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마치 나 혼자서 화초들의 마음만 살짝살짝 훔쳐보며 짝사랑에 빠져 있는 기분이었다. 어릴 때부터 고독에 빠지기를 좋아했고 외로움을 잘 탔던 나는 너무 고독한 순간에는 방 안에서 윙윙거리는 파리 소리조차 반갑게 들릴 때가 있었다. 외로운 순간에는 작은 벌레에게조차 말을 걸고 싶고 풀섭의 작은 꽃잎에게조차 말을 걸며 외로움을 달랠 때도 많았다. 고독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물과 자연들이 대화의 상대가 되고 교감이 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자연과 버타여 교감이 통할 때는 행복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속상했다. 그날도 화단 옆에 쪼그리고 앉아 코스모스 꽃물결에 도취되어 한참 고독한 생각에 젖어 외로움을 타고 있을 때 호련히 연하가 웃으며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 피부는 꽃잎을 닮았고 그녀의 의상도 꽃잎의 향기에 물들어 있는 듯 아름다웠다. 연하는 장미와 백합꽃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만들어 놓은 꽃의 정령처럼 느껴졌다. 호련히 웃음 지으며 나타난 연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도련님 또 꽃님들을 짝사랑하다 마음이 토라졌나 보네. 불러도 대답 없는 임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고독에 젖어 있으려나. 연하가 나타나 다정하게 나를 감싸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꽃향기보다 더 좋은 냄새가 코끝에서 감돌았다. 꽃처럼 예쁜 연하가 나타나 말을 건네주니 꽃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해 답답했던 마음이 저절로 풀려지는 듯했다. 내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흐르자 연하는 또 이렇게 말했다. 꽃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응답이 없어 속상했나요? 응. 복숭아 꽃나무의 목소리처럼 국화나 코스모스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 꽃송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해요. 어쩌다 들릴 때도 있는데 그건 정말 가끔 있는 일일 뿐이에요. 내가 그동안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주었는데 그건 도련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 화초들은 지금도 도련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반갑다고 수없이 말을 걸어오지만 도련님이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주 가끔이라도 들린다면 이제 자연과의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연하의 귀에는 꽃잎들의 그러한 이야기 소리가 모두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요. 다 들려요. 도련님도 조용히 꽃잎들이 가을 바람에 살랑거리며 귀여운 몸짓들을 하는 장면들을 들여다보세요. 화초들의 귀여운 몸짓이 바로 화초들의 언어이며 우주의 메시지와 다름없어요. 그러한 우주의 메시지를 통해 꽃잎들이 도련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도 전해주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도련님은 봄이 되기 전부터 정성을 다해 화단을 가꾸고 화초들을 돌보았잖아요. 그러한 정성과 사랑을 화초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초들은 도련님이 나타나면 모두 행복한 기분에 젖어서 사랑의 기운을 잔뜩 뿜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화초들이 도련님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아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황홀한 생각이 든다면 그보다 행복한 대화가 어디 있겠어요? 화초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은 소리내어 말을 하지 않아도 생겨난 그 자체로도 우주의 메시지를 힘차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도련님은 자연을 향해 소리의 대화만 들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전해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삼라만상의 어떤 존재들과도 나누지 못할 대화가 없을 테니까요. 연하의 교훈을 듣고 나는 우주와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다시 배웠다.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은 그냥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무언의 메시지를 쉬지 않고 전달하며 세상을 깨우치고 있다고 연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들과도 하늘에서 흘러가며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길가에서 피어난 작은 꽃망울 하나와도 마음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워나갔다.